지금 이 순간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붉은 사막 위에서 한 대의 로봇이 홀로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 며칠 전 보내온 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십억 년 전 파도가 모래를 밀어올린 흔적, 해변의 윤곽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성에 바다가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죠. 이것은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예제로 크레이터 가장자리에서 실제로 발견한 것입니다. 고대 해변의 파도 자국과 지하수에 의해 변성된 암석들. 35억 년 전 이곳이 거대한 호수였다는 사실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2월 또 다른 연구팀이 화성 암석에서 발견된 유기 분자들의 기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이 분자들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생명체가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화성에 한때 살아있는 무언가가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 인류가 수천 년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던져왔던 질문, 우리는 이 우주에서 정말 혼자인가? 그 답에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성이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최신 탐사 데이터가 뒤흔들어 놓은 상식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 던지는 거대한 질문들까지.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입니다. 2021년 2월 화성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한 이 로버는 올해로 활동 5주년을 맞았습니다. 무게 약 1톤의 이 이동 실험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의 심장부를 파고들며 인류의 눈과 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죠. 놀라운 건 최근 이 로버가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퍼서비어런스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경로를 계획한 최초의 주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지구에서 보낸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로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또 한 대의 탐사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주룽 로버입니다. 2021년 5월 화성에 착륙해 유토피아 평원을 탐사한 주룽은 화성 저위도 지역에서 액체 상태 물의 존재 증거를 발견하고 고대 해안선의 흔적까지 포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전해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주룽은 2022년 5월 화성의 겨울과 모래 폭풍을 피해 동면에 들어갔지만 태양 전지판에 쌓인 먼지 때문에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룽이 보내온 데이터는 여전히 과학자들에 의해 분석되며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탐사선들이 밝혀낸 가장 놀라운 비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성과 물,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퍼서비어런스가 탐사 중인 예제로 크레이터는 약 35억 년 전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로 물을 공급하던 강의 삼각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로버가 보내온 고해상도 이미지에는 물길이 지형을 깎아내고 퇴적물을 쌓아 올린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어느 강변 풍경을 보는 듯한 퇴적암층과 둥근 자갈밭. 수십억 년 전 이곳에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발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예제로 크레이터 가장자리를 탐사하던 중 고대 해변의 파도 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파도가 모래를 밀어올린 물결 무늬가 암석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닌 물의 파도만이 만들 수 있는 패턴이었죠. 이 발견은 예제로 크레이터의 호수가 단순히 고여있던 물웅덩이가 아니라 파도가 치고 해변이 형성될 정도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갖춰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물의 흔적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화성에도 상당량의 물이 존재합니다.
극지방의 거대한 얼음캡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2024년 유럽 우주국의 마스 익스프레스 탐사선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화성 적도 지역 지하에 두께 3km가 넘는 얼음층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화성 전체를 얕은 바다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또한 2024년 미국 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화성 지하 10에서 20km 깊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암석 틈새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성은 결코 메마른 행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물의 발견은 단순한 지질학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미래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때 이 얼음에서 식수를 얻고 전기분해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고 수소를 추출해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 하나가 생존, 호흡, 이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물보다 더 충격적인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흔적을 암시하는 유기물질입니다. 2025년 3월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게일 크레이터의 컴벌랜드라는 퇴적암에서 화성 역사상 가장 큰 유기 분자들을 검출했습니다. 탄소 원자 10개에서 12개로 이루어진 장세 알케인이었죠. 데케인, 운데케인, 도데케인. 이 분자들은 이전에 화성에서 발견된 그 어떤 유기 화합물보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자들이 더 큰 지방산, 즉 카르복실산이 분해되면서 생긴 조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산은 지구에서 모든 생명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죠. 2026년 2월에 발표된 후속 연구는 더욱 대담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운석 충돌, 대기 화학 반응, 삼운석화 작용 등 알려진 비생물학적 과정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지만 어떤 과정으로도 이 유기물의 농도와 구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적 기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물론 과학자들은 신중합니다.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 암석에 남아있는 유기물 농도가 10억 분의 30에서 50 수준인데 우주 방사선에 의한 분해를 역산하면 원래 농도는 수천 배 이상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024년 7월에는 퍼서비어런스가 더욱 극적인 발견을 해냈습니다. 예제로 크레이터의 마른 강바닥에서 체아바 폴스라는 이름의 암석을 조사했는데 이 암석 표면에 표범 무늬처럼 생긴 독특한 반점들이 발견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잠재적 생체 서명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9월 나사는 공식적으로 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체아바 폴스 암석의 반점에서는 그레이자이트와 비비아나이트라는 광물이 확인되었는데 이 광물들이 고열이나 강산성 환경 없이 형성되려면 미생물의 활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화성 생명체 탐색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보겠습니다. 35억 년 전 안정적인 호수와 해변, 파도가 치는 수면,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물, 그리고 생명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산의 흔적과 미생물 활동을 암시하는 광물 패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행성에서 같은 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형 자체도 거대한 시간의 도서관입니다. 로버들이 탐사하는 곳마다 과거의 격렬한 지질 활동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구의 온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광물들이 확인되기도 했죠. 과거 화성에도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열수 분출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햇빛 한 줄기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도 이런 환경이 있었다면 그곳은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상적인 보금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붉은 사막 아래 감춰진 또 다른 세계가 있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발견들은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화성은 이제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류가 직접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달에서부터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을 화성으로 가는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바로 올해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할 예정입니다. 50년 만에 인간을 달 근처로 보내는 역사적인 임무죠. 사실 이 발사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연료 주입 테스트 중 상단부 헬륨 유량 문제가 발견되어 3월 발사 일정이 4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한 접근이야말로 인류를 안전하게 우주로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화성 탐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소식도 전해야 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정성스럽게 채취해 화성 표면에 보관해둔 암석 샘플들을 지구로 가져오려던 화성 샘플 귀환 미션이 2026년 1월 미국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취소되었습니다. 과학계는 큰 실망감을 표했죠. 하지만 희망은 다른 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넌 3호를 통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자체적인 화성 샘플 귀환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 우주국은 2028년에 로절린드 프랭클린 로버를 화성에 보낼 예정인데 이 로버에는 지하 2m까지 파고들 수 있는 드릴이 장착됩니다. 지하 2m. 이것이 왜 혁명적일까요? 화성 표면은 강렬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어 유기물이 쉽게 파괴됩니다. 하지만 지하는 다릅니다. 방사선이 차단된 지하 암석 속에는 수십억 년 전의 유기물이 어쩌면 미생물의 화석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화성에 인류가 직접 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도전이 아닙니다.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성 표면에서는 우주 방사선이 인체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화성 전체를 뒤덮는 미세먼지 폭풍은 몇 달씩 지속되며 장비를 망가뜨리고 얇은 대기는 기압이 지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되었던 몫이라는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이 토스터 크기의 장치는 화성의 이산화탄소 대기에서 순도 98% 이상의 산소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122g의 산소를 생산하며 화성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했죠. 화성의 얼음에서 물을 녹이고 대기에서 산소를 뽑아내고 현지 토양으로 건축 자재를 만드는 기술. 이것을 현지 자원 활용, 즉 이스루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대신 화성 자체의 자원으로 자급자족하는 미래를 실현할 핵심 기술입니다. 더 먼 미래에는 테라포밍이라는 원대한 구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극지방에 갇힌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대기를 두껍게 만들어 액체 상태의 물이 다시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계획이죠.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인류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발견과 도전 속에서 화성은 우리에게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 혼자일까요? 만약 화성에서 미세한 생명체의 흔적이라도 확인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될 사건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딴 섬의 유일한 주민이 아닌 거대한 우주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재정의하게 될 겁니다. 생명이 지구에서만 탄생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 어디서든 조건만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보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 가져올 인식의 전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성 탐사는 또한 인류의 미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만 묶여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이라는 위기 속에서 인류가 여러 행성에 걸쳐 존재하는 다행성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리적 질문도 따라옵니다. 만약 화성에 아직 살아있는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인류가 그 행성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테라포밍은 정당할까요? 다른 행성의 생태계를 파괴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탐사의 기술적 진보 못지않게 이런 질문들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던 인류의 오랜 꿈. 그 꿈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와 숫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별자리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현대의 우리는 수억 킬로미터 넘어 암석의 분자 구조에서 우주의 비밀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화성의 붉은 먼지 속에 숨겨진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인류가 수천 년간 품어온 질문들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답을 화성이라는 붉은 행성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건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척박한 대지 위를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스스로 움직이며 새로운 암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12년째 묵묵히 게일 크레이터를 탐사하고 있죠. 2028년에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화성 지하를 파헤치러 떠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의 발걸음은 아직 작고 미약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배 한 척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성이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미래를 얼마나 거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미지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인류의 탐험과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건네준 질문들은 아직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바로 그 미완의 질문들이야말로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